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6%. 양시장이 오늘 좀 갭을 좀 띄어서 시작을 했다가 장 초반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들어들수록 이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보합 수준으로 좀 마감을 하는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다만 뭐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수요일 방송인가요? 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이 지속적인 하락의 원인의 하나로 기관의 거친 끊이지 않는 매도세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1000억 이상을 매도를 치다가 그때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본 정보로는 아마 수요일 혹은 목요일쯤 해가지고 지금 기관에서 나올 물량은 좀 다 아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정보를 좀 들었고 아마 뭐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뭐 이제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요. 는 기관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은 되지 않겠느냐. 뭐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연일 1000억 넘게씩 매도하던 그 포지션 자체는 조금은 좀 진정세를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어제에 비하면 하락에 대한 그 투심 자체는 조금 진정은 되었으나 우리가 기대하던 부분은 사실 오늘 좀 양봉을 좀 뽑아주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오늘 최소한은 좀 뭐 이런 식으로 양봉 덧지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좀 주말을 편히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으로 일단 오늘까지 해서 8일 연속 음봉이 출현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증시의 힘만으로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보기 좋게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 경기부양책 2조 한 4천억짜리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미국 선물도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장이 아직 우리가 하락을 좀 멈췄다고 해서 바닥 잡았다라고 뭔가 좀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저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명절이 끝나기 전까지는 드라마틱한 뭐 반등세보다는 뭐 요 정도 수준 안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되다가 일단 명절 지나고 나서 좀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지지 포인트는 780포인트 부근 전 저점이었던 이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진짜 만약이라도 여기를 깨게 되면은 아마 패닉셀이 진짜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 주도의 하락세가 좀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한 하락이 이어졌다면 지금 개인들의 대기 중인 그 신용 물량, 반대 매매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좀 추측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문자를 보내요. 그게 3월 코로나 폭락장 때에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가 지금 이제 반대 매매 문자를 그 비중으로 치면 그 정도가 지금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개인들의 순매수만 지금 뭐 50조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저도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좀 가장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주면 뭐 이제 다행이지만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더 빼버리면 아마 여기서는 반대 매매나 뭐 이제 신용 물량, 뭐 CDF 물량이 상당량 출회가 되면서 좀 뭐 패닉셀이 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서 좀 주가가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뭐 우리 증시의 단독적인 힘만으로 상승을 이끌어내긴 좀 힘들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좀 급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리딩반 오늘 매매한 거 일단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고요. 이 종목은 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습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우리가 이제 어떤 매매를 할 때 기준봉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준봉은 이꼬로 이제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이 들어오고 나면 이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주식을 이끌어갈 주체가 있다라고 보고, 어떤 변동성이 주어질 수 있고 그 변동성의 힘 자체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 매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봉이 출현하고 나서 눌림목대 매매하는 스타일을 지금 좀 많이 구사를 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 저항대를 아주 좀 멋있게 이 앞선 거래량을 상회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한 봉이 출현을 했고, 이런 기준봉이 꼭 상한가여야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한가지만 기준봉으로서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자리도 있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지만 좋게 보여지는 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이 저항대 가격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수렴 구간도 잘 거쳤다고 좀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이틀간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보였고,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슈팅이 나올 때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왔고요. 잘 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말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나인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접근 방식은 같아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돈이 들어온 종목, 기준봉이 형성된 종목이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이 눌림이 뭐 1일차의 눌림일 수도 있고 2일차의 눌림일 수도 있고 3일차일 수도 있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종목과 재료의 현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 재료, 테슬라 뭐 이제 전지 제조 장비 공급 뉴스로 상한가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제 굉장히 실망감이 생기면서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고요. 재료 자체로서 소멸이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상한가 매매든 일반적인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결국은 뉴스고 재료고,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인지, 이게 저는 제일 주식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 재료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그 약발이 다 되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너무나도 차트적으로는 예뻤기 때문에 뭐 너무 비중 오버하지 않고 최대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날 이런 식으로 5일선 깨고 음봉으로 좀 떨어져 버렸다면은 접근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5일선 위에서 잘 양봉 도지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고, 얘도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얘가 원이 좀 큰데 아무튼 요렇게 사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파동이 나올 때 사실 뭐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상승률로만 보면은 조금 더 수익이 높은데 여기선 좀 짧게 보이네요. 짧게 이제 익절하고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내가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갈 것인가, 짧게 배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보면은 물론 이제 악재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률이 큰 것도 있지만 별다른 악재 없이 그냥 급락했던 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아요. 시장이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닌데 뭐 이
하락률 순위만 보고 있으면 오늘 시장이 정말로 마치 어제처럼 한 3, 4%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지라고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악재 때문에 떨어졌고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루미마이크로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 신테카나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존재하는 심리 자체가 우린 항상 이 심리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어떤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보다는 잘못됐습니다. 매도 심리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해서 종목을 오버나잇 하려는 심리보다는 당일 그냥 청산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지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점, 불안하다는 점, 거기다가 곧 아주 긴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 모든 좀 심리가 좀 다 버무려지면서 오늘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 좀 상승이 있었던 테마주들 위주로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심리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도 장이 좀 안 좋으면요, 길게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울고 먹을 것도 이런 것도 장이 좋을 때 얘네들이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지, 세력들도 장이 안 좋으면 짧게 그냥 해먹고 나와버립니다. 세력도 리스크를 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롤링을 해왔던 종목들을 이제 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명절도 앞두고 있고 청산하는 심리가 상당히 지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좀 앞서 흐름을 만들어둔 종목들이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금의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리딩방 이렇게 두 종목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배트 짧게 잡고 계속 먹튀 전략으로 장이 좋아질 때까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리딩반도 오늘 드디어 현금을 50%를 만들어 놔서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주말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장은 오르면 좋겠지만 이제 막 주식 비중 80%, 90% 이렇게 가진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일단 이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KPM테크고요. KPM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휴머니젠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임상으로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상장 재료로 더 이제 초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제가 요 날부터서는 좀 매매를 이제는 못하겠다. 이 위로는 이제 매매 영역이 아니라 고점 찍고 내려오면 또 투매를 좀 공략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하루 더 갈지 이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고점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뻔한 시나리오잖아요. 급등을 지금 아무튼 거래 정지 나오면 많아야 하루 정도 더 갑니다. 거래 정지 나오면, 그러니까 급등으로 인해서 위험 달고 거래 정지 하루 나오면 진짜 잘 가봐야 하루 정도 더 오르고요. 그 다음날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다음날 이렇게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거나요. KPM테크는 하루 더 상한가 가고 오늘 일단은 이제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텔콘 RF 제약도 하한가 마감을 했고, 루미마이크로는 약간 좀 뜬금포로, 얘네가 이제 같이 항상 같이 다녔던 애들이잖아요. 비보정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근데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던 재료 자체가 휴머니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같이 그냥 엮이면서 패닉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미마이크로는 지금 시간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거죠. KPM테크는 하한가 잠겨 있고, 텔콘도 일단 하한가 풀리고 반등이 좀 나오네요. 그렇다면은 KPM테크가 대장인데 왜 얘는 하한가가 잠겨 있고 텔콘이나 루미마이크로는 지금 시간에서 반등이 나오냐? 주가의 위치겠죠. 거의 지금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원점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이상 뭐 떨어질 때가 있겠나라는 심리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KPM테크는 지금 워낙 고점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KPM테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KPM테크가 최근에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종목을 저는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급등 후에 한가까지는 아니었지만 장대음봉이 하나 출현을 했고, 둘째 날 저가 11%까지 찍고 반등이 가장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흐름을 이어갔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때 급등 후에 물론 신풍제약이 좀 더 상승률이 높았어서 그런지 얘 같은 경우는 하한가 두 방에다가 3일 차에도 마이너스 25% 찍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좀 하락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도 이때 휴마시스도 하루 정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 패턴이 뭐 거의 똑같죠. 그리고 11선에서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급등 후에 그 다음에 추가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갔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KPM테크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한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하한가를 가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시장 상황과 궤를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막 혹시라도 정말 급락이 나오면 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얘도 재료는 아직까지 뭐 살아 있는 거고, 뭔가 뭐 악재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조금 예전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혹시라도 또다시 하한가를 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공략하면 안 되겠죠. 뭐 하한가에 따라 산다든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당연히 풀리겠죠. 얘가 하한가 또 가면 셋째 날은 당연히 풀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핫다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월요일날 풀릴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월요일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생각이고, 그렇다면 얘가 앞선 신풍이나 진원이나 휴마시스처럼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에 대하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진원이랑 신풍이랑 휴마시스 때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시장이 이제 정말 워낙 좋았고, 재료 자체도 다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죠. 물론 이제 KPM테크도 코로나 관련 이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 그 핫함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재료가 살짝은 힘이 얘네들에 비하면 조금 KPM테크는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얘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가려면 10월 달에 장 상황이 좋아야 되겠죠.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찌글찌글한데 얘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KPM테크, 뭐 텔콘 RF제약은 뭐 KPM테크를 따라다니니까 같이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오른 게 이니스트 바이오제약 인수 소식으로 상한가가 간 건데, 얘네들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거라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은 크게 나오지 않을까? KP는 지금 하한가에 잠겨 있으니까 텔콤보다는 좀 더 반등이 좀 더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오늘장 뭐 거의 거래대금을 집어삼키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빅텍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어제 이제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북한에서 총격으로 사살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 우리나라의 긴장감이 돌면서 방산주인 빅텍이랑 스페코가 급등을 좀 했고요. 어제 이제 상한가까지 시간에서 닫으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오늘 오전에도 고가권에서 흐름을 계속 이제 잘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대아티아이, 그러니까 남북경협주 대장인 대아티아이가 급등을 했죠.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한 10 몇 분 동안 20%를 한 번에 쌌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김정은이 뭐 이제 어떤 뭐 그 통보문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사과한다는 식의 좀 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이례적인 일일 수 있죠. 항상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강한 어조로 대응을 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 누구나 지금 다 알다시피 현 정부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들은 뭔가 좀 이슈만 있으면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테마인데, 어제 북한 악재 때문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 심리가 정말 한 방에 회복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 박스권 흐름의 고점까지 일단 주가를 다시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괜찮다라는 점 일단은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뭔가 좀 다른 뉴스나 남북 관계의 어떤 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다음 주 주가 방향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명시상부 대장은 대아티아이고요. 예전에는 아난티가 좀 대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아난티도 지금 뭐 한 8% 올랐고, 엄청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아난티 한번 그런 언급 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그냥 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주워 담고, 만원 위로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담고, 뭐 그렇게 좀 전략 짜고 해도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매매해도 참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든 귀신같이 또 올라옵니다. 아무튼 재밌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투심이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간 뭐 종목들 중에 뭐 거래도 좀 빵빵 터지고 굉장히 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갔다라고 좀 볼만한 게, 그나마 뭐 모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노테라피도 330억 밖에 안 되고요. 얘는 뭐 우리 기술은 한 1100억 정도 터졌네요. 근데 투상이라서 조금 부담스럽죠. 그나마 오늘 SV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얘를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준비가 잘 됐죠. 확실히 누가 봐도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오래 준비를 한 녀석이라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죽거나 뭐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거나 이럴 확률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럴 확률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래도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좀 좋게 보는 상한가고요. 일단 그 이뮨메드 치료제가 뭐 바이러스 소멸 효과가 93%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일단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SB 인베스트먼트가 다가올 그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빅히트까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럼 제가 빅히트를 여기다가 엮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요. 빅히트 IPO는 곧 다가오는데 지금 관련주들이 흐름이 전부 별로입니다. 특히 DPC 같은 경우는 오늘 완전히 차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BTS 관련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빅히트 관련주로는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도 뭐 차트는 좀 그래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야, 그래서 또 혹시 모르겠다. 얘가 코로나로 조금 올리다가 지금 이제 빅히트가 10월 5일 날 수요 예측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순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상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이 빅히트 상장 테마의 대장이 될지 지금으로서 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실상부 대장인 DPC가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DPC도 제가 알면서도 제가 공략을 안 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리딩반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거의 이제 매매하면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이런 구간에서 누가 봐도 사실은 사고 싶죠. 차트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재료는 다가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빅히트 상장 테마 대장이 DPC인 걸 모르는 주식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재료가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꺼림칙한 거죠. 어젠가 엊그저께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에 열광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뜨겁고요. 얘도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BTS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올라왔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좀 빅히트 상장 테마로 이미 시세를 또 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이 자리를 뭔가 좀 수렴의 모습보다는 조금 위험한 자리로 저는 사실은 봤고, 근데 또 이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해서 좀 언급은 그렇게 막 강력하게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지켜는 보면 될 것 같다. 빅히트 상장 테마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만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요한 자리는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시간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얘가 대장을 할 건데, 이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털어내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트는 좀 아쉽게 무너져 내렸지만 뭐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DPC랑 SV 인베스트먼트랑 뭐 초록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은 좀 종목 자체가 너무 좀 무거워서 얘는 여기저기 다 껴있잖아요. 근데 넷마블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하다 보면 뭐 다뤄야 될 테마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뭐 또 겉핥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가면은 또 많이 도움도 안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막 30분 돼버리고,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냥 중간에 보다가 그냥 꺼버리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줄여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자니 별로 도움 드릴 정보가 없고 참 고민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